2025년 초였죠. AI 업계에 정말 충격적인 이름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 혜성처럼 나타나서 불과 1년도 안 돼서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AI 기술 지형도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 기업, 바로 딥시크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나 언론이나 다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건 AI의 판도를 뒤엎은 거다. 맞아요. 이건 그냥 신제품 하나 나왔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모든 규칙을 파괴하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나타난 거죠. 이 딥시크가 일으킨 충격,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AI 칩 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 엔비디아 있잖아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냐고요? 무려 6천억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80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 증시 역사상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큰 하락폭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이 모든 난리를 일으킨 장본인 딥시크는 대체 정체가 뭘까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어깨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들이 누군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2025년 초로 한번 돌아가 보죠. 도대체 딥시크 쇼크라고까지 불리는 이 사건, 그 전말이 뭐였을까요? 모든 건 이 챗봇 앱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딥시크 얼원이라는 모델을 쓴 앱이었는데요. 이게 출시되자마자 진짜 아무도 못 건드릴 것 같았던 부동의 1위, 챗 GPT를 그냥 밀어내고 1위를 차지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왕의 교체였죠. 바로 이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엔비디아 주가 폭락의 방아쇠가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무서운 신인,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이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 AI 강자의 아주 놀라운 뿌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놀랍게도 말이죠. 딥시크의 시작은 금융계였습니다. 모 회사가 하이플라이어라는 곳인데 AI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주식 거래를 하던 그런 기술 중심의 헤지펀드였어요. 그러니까 딥시크는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금융시장이라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이미 AI 기술을 단련해온 숨은 고수였던 셈이죠.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딥시크의 성공은 절대 운이 아니었어요. 2019년부터 미리 GPU 클러스터를 만들고 미국의 제재가 있기 전인 2021년에는 엔비디아의 핵심 칩을 전략적으로 사 모으는 수년간의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2023년 7월에 독립회사로 딱 분사하고 나서 불과 1년 반 만에 세계를 뒤흔드는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딥시크는 어떻게 이 거대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만의 핵심 전략, 그 기술의 비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딥시크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효율성이었습니다. 여기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GPT-4를 훈련시키는데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게 들었거든요. 근데 딥시크는 거의 비슷한 성능의 모델을 만드는데 고작 600만 달러를 썼습니다. 2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해낸 거예요. 이건 거대하고 돈 많이 쓰는 괴물과 작고 효율적인 천재의 싸움 같은 거였죠. 아니, 그럼 이렇게 효율에 좋을 수 있는 비밀이 뭘까요? 바로 전문가 혼합이라는 기술 덕분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 방식은 어떤 문제가 들어오든 그냥 하나의 거대한 뇌가 혼자 다 해결하려고 끙끙댔던 거죠. 근데 이 방식은요, 문제가 딱 들어오면 이건 수학 문제네? 그럼 수학 전문가 나와. 이건 언어 문제니까 언어 전문가 나와. 이렇게 필요한 전문가들만 딱 깨워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랑 비용이 엄청나게 절약될 수밖에 없겠죠. 그야말로 AI 모델 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이었습니다. 딥시크가 정말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속도입니다. 이 표 좀 보세요. 불과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주요 모델들을 그냥 막 쏟아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한 걸음 뗄 때 이 친구들은 거의 전력 질주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일하는 방식은 실리콘밸리의 성공 공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장 돈 버는 것보다 연구에 올인하고 기술을 꽁꽁 숨기는 대신 세상에 공개해버렸죠. 심지어 사람을 뽑을 때도 컴퓨터 공학자만 뽑는 게 아니라 시인이나 수학자 같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딥시크의 성공은 그냥 한 회사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중국의 아주 거대한 국가적인 AI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딥시크는 혼자 큰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이 버티고 있었죠. 나라 전체를 AI 기지로 만들겠다는 AI 플러스 행동 계획, 민간 기술을 바로바로 군사 기술로 바꿔버리는 민군 융합, 그리고 산업체, 대학, 연구소, 정부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이 거대한 협력 시스템. 이게 바로 딥시크 같은 회사를 만들어낸 토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딥시크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작에 가깝죠. 문샷 AI 같은 제2, 제3의 딥시크가 벌써 막 나오고 있거든요. 어쩌면 딥시크의 성공은 중국 AI라는 거대한 카도의 시작을 알리는 그냥 첫 번째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민군 융합 전력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짝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딥시크의 핵심 연구원들 중 상당수가 중국 인민해방군, 그러니까 군 관련 연구소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민간의 혁신이 어떻게 국가의 힘, 특히 국방력으로 직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딥시크의 등장이 남긴 건 뭘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미래의 서막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그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딥시크가 시장에 던진 가장 직접적인 충격은 바로 가격 파괴였습니다. 딥시크가 이렇게 저렴한 모델을 내놓으니까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다른 공룡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막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AI 기술 경쟁이 이제 본격적인 치킨 게임으로 들어선 거죠. 이 언론의 한 줄 평이 당시의 분위기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딥시크는 기존 강자들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칩이 있어야 최고의 AI를 만든다라는 공식을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이제는 누구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그런 예측 불가능성이 시장 전체를 뒤덮게 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딥시크는 AI 전쟁이 더 이상 돈과 하드웨어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미국의 제재 때문에 최첨단 칩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더 뛰어난 소프트웨어와 효율성이라는 무기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준 거죠. 결국 딥시크의 사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과 하드웨어로 밀어붙이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효율성과 창의성이 승자를 결정하는 시대, AI 기술 패권 경쟁은 정말 누구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게 아닐까요? 앞으로의 경쟁 정말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을 것 같습니다.